치리들이 아무래도 자극적인 걸 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진 거, 짠 거, 단 거. 웬만한 도파민으로는 나를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 요리사 그 지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존경하는 요리사. 근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냥 평범한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와 근데 너무 좋다. 예쁘죠? 그냥 설레네. 그러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진짜 느낌이 있다. 진짜. 저기 만화책들도 많이 있고. 뭐랄까 벌써부터 좀 긴장되고 두근두근하고. 그러니까요. 좀 떨렸어요, 오늘. 아침부터.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영광입니다. 정말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TV에서만 저는 일단 좀 이렇게 매운 거, 매콤한 게 좀 땡겨서 마라탕이 혹시 가능하면 좀 먹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마파두부를 이제 알다시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마파두부 마라탕 그리고 제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라즈지라는 당나귀요리랑 두부 크림이랑 꽃빵 좀 매운 거 진정시킨 요리 하나 이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형 그 마라탕 마라두부 이렇게 하면은 얘기만 들어도 막 땀나지 않아? 저 이미 지금 얼굴이 약간 올라와요. 아, 진짜? 그 생각만 해도 이제 좀 있으면 영상에도 이제 나올 거야. 어. 얼굴과 머리에만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매운 거 먹을 때만 미안해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그 연세대학교 앞에 마세진미 그 맞지. 제육 있었잖아요. 거기서 할머니한테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주인 할머니. 왜? 휴지 너무 많이 쓴다. 땀 흘려서. 저는 사실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같은 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좀 잘 못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먹었을 때 하필 교수님이랑 먹어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약간 체할 것 같은 느낌을 맛있습니다. 약간 음식의 첫인상이 중요하지. 교수님 싫었다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이렇게 막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별로 땡기지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우연한 기회에 이거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자극적인 게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좀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운 거 어쨌든 스트레스 실제로 풀리죠. 어쨌든 매운 건 맛이 아니잖아요. 맞아. 매운 건 맛이 아니에요. 통증을 느끼고 생각이죠. 그럼 우리 통증 느끼니까 이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이제 호르몬들이 연달아 나온다. 엔돌핀. 그치. 순간적으로 약간 이제 마취가 되는 듯한 다른한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기분을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둘은 알겠지만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과연 연관성이 진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형이 옆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대. 뭐야 갑자기. 진짜로. 첫 음식 냄새야 내가 맡은. 태어나서. 그러니까 동생 태어나니까 아빠가 이제 형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집 앞에 있던 치킨집에서 형이 치킨 사와가지고 먹고 있었대요. 뇌에 박혀 있는 어떤 생애 초기 기억이 치킨 냄새여서 본능적으로 치킨을 쫓는다. 라는 가설이. 이 후각이 되게 이 깊숙이 자리 잡아서. 맞아요. 프루스트 효과처럼. 그치.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식당에 와서 그런데 응.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지냐 뭐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 있는 거 알아요?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자극추구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극추구니까. 그래서 모험적이고 새로운 일 막 도전하고. 맞아. 탐구심도 있고 이런 성격.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먹어봅시다. 와.
벌자. 와. 너무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서 죄송하고요. 와, 아, 이게 향이 확 탁 쳐주는 게. 네. 형 지금 땀 지금 흘린다. 시작됐네. 와. 인서트가 지용이 형 얼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것도 있어. 그래서 쓴맛 혹시 좋아해요? 커피는 저는 쓴맛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신맛보다. 신맛보다. 근데 연구에서 쓴맛 좋아하는 사람이 좀 어떤 성격을 가진다, 경향성이 있다라는지 알아요? 아무래도 좀 어. 인내력이 있는 타입 아닐까요? 어. 좌절에 대한 내성을 좀 더 갖추고 있다. 제가 찾았을 때는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 약간은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한 단맛은 단맛. 이제 섣불리 넘어가지 않겠어. 단맛 혹시 좋아해요? 단맛 좋아하죠, 전. 어. 단맛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어. 가끔씩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 달달한 거를 주시면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드세요 이러면서 주셔요. 그럼 집에 가져가질 못해. 이미 다 먹고 있구나, 거기서. 아. 집에 그날 진료 끝났을 때는 빈 케이스를 버리고 가고. 단맛은 조금 프렌들리한, 예, 조금 친절하고 예, 좀 따뜻하고 역시 그럴 수가 있다. 아, 잘못 찍었네. ADHD가 또 특정 음식을 좋아한다.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보면은 또 ADHD 약간 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ADHD들이 아무래도 자극적인 걸 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짠 거, 그리고 튀긴 거 이런 거 확 좋아하거든요. 기름진 거, 짠 거, 단 거. 기본적으로 ADHD가 그 기본적인 그 도파민 예, 레벨이 좀 낫죠. 베이스라인 낮아요. 그래서 웬만한 도파민으로는 나를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 짠맛, 뭐 단맛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슴슴한 음식 이런 걸로는 잘 만족을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좀 그렇게 짠맛 좋아한다고 해요, ADHD가. 예전에는 소금 같은 거 구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잖아요. 근데 염분은 근데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근데 사실 ADHD는 좀 어떻게 보면 수렵 채집 이런 거에 좀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짠맛을 되게 잘 느껴야 이제 생존을 잘 할 수가 있는 거고. ADHD가 그런 식으로 좀 짠맛에 더 민감하다. 네. 지금 이제 워낙 위고비도 핫하잖아요. 처음에 위고비가 나올 때 좀 기사가 떴던 게 이제 우울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우리가 아무래도 더 좀 신경이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크게 이제 GLP-1에 작용을 해서 나오는 그 효과 자체가 한 가지가 이제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고, 또 하나가 보상회로에 작용을 해서 그 즐거움 자체를 조금 덜 느끼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이제 금방 좀 못 먹게 되고 즐거움도 좀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이 빠지는 건데, 이 보상회로에서 즐거움을 좀 못 느끼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다른 즐거움들을 좀 잘 못 느끼고 좀 무기력하고 이렇게 일상 만들 수가 전반에서 이렇게 뭔가 좀 네. 즐거움이 없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특히나 이제 먹는 거가 스트레스를 푸는 주요 수단이었던 사람들은 그걸 뺏기는 거야. 그치. 내 방패였는데, 스트레스를 지키던 방패였는데 그 하나를 갑자기 뺏겨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대처할 방법이 사라져서, 약간 붕 뜬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끊기던 게 이제 안 끊기니까 부정적인 사고 계속 돌아가고 반추하고 좀 이럴 수 있는 게 실제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네.
12개월 연구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롱텀하게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자살 사고 같은 것들하고 또 관련이 있는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고비가 개발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 알코올 중독에도 치료가 좀 가능성을 많이 보이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얘기가 있죠. 실제로 그런 얘기 좀 듣게 돼요. 진료실에서 전혀 생각 못했는데 술 문제 있던 분이 확 좀 괜찮아져가지고 요즘 거의 잘 안 마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몇십 번씩 입원 치료하신 분들도 저희 많이 만나봤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그냥 새로운 좀 초이스가 하나 도전해볼 만한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제 공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 행복감이 진짜 커서 이게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좀 환자분들한테 또 다른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강력한 무기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 제일 힘든 날은 저 집에 가면서 치킨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맨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시켜. 위고비가 조금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못 먹고 살이 빠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거기서 그 트립토판, 이 트립토판이 또 세로토닌 전구체 바뀌면서 불안이나 우울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우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정현 선생님 그 식이장에 나와서 설명해 주실 때도 일단은 음식을 먹지를 못하면은 먹는 게 확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세로토닌도 그냥 부족해진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이 이제 우리가 맨날 행복 호르몬 얘기만 하니까 뇌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로토닌의 90%는 장에 있다고 해요. 장에 있고 장에 충분히 있어야지 얘가 이제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 와서 어쨌든 쓰이는 건데 나머지 10%가 이제 뇌에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장에 그래서 좀 유익한 장을 유익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트립토판도 먹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평소에 유산균도 좀 많이 먹고 이래야지 장내의 유익 세균들이 세로토닌이 좀 많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잘 해결되지 않는 환자분들 혹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먼저 뭐 먹으면 좋냐라고 여쭤보실 땐 유산균은 꼭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냥 뭐 큰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투자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식들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흑백 요리사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뷰를 하면서 세 명이 공통적으로 응원을 한 캐릭터가 감사합니다. 만찢남님이었습니다. 보통 어릴 때부터 이제 요리를 하시고 그 길로 이렇게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근데 나오셔서 이제 만화방을 하시다가 또 요리사의 길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싶지만 되게 겁나고 불안해서 못 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이제 좀 응원해 드린 입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도전하실 수 있었는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당시엔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들이라 제가 막 이렇게 노선을 확 틀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냥 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제 모토는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모든 동아리를 다 들고 모든 그런 활동을 계속 했었죠. 한 번 후회를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한 것도 있고 집안 사정도 좀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일반계로 진학을 하고 나서 계속 만화를 같이 만화 그리는 애는 만화과로 가고 저는 그냥 일반으로 가는데 그 친구가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다.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제일 큰 거고 그거 어차피 자기 책임이잖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질 자체가 약간은 자극추구 성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쫓아서 움직이고 하시는 것들이 좀 그런 특성이랑 부합하지 않나.
제 흑백 요리사 그 지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존경하는 요리사. 근데 제가 이제 요리사 분들이랑 친하지도 않고 혼자서 이렇게 구석에서 요리하던 사람이라 근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라따뚜이의 레미. G. 네, 쥐잖아요. 아, 근데 쥐가 요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다. 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요리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 한 50번 이상은 봤어요. 아 근데 뭘 하나 하실 때 진짜 좀 집요하게 파시는 게 아, 있으신 것 같네요. 50번씩 보셨다라는 게. 네. 근데 진짜 요리에 있어서는 그게 엄청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파고드는 맞아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극추구 성향만 높으면은 이게 금방금방 주의 초점이 바뀌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오래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그런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는 인내력도 것들은 같이 네, 인내력도 같이 높으신 그런 유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만화가 좀 있으세요? 요리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제 요리천하. 요리 전화. 네. 제가 요리할 때도 보고 지금도 보고 계속 보는 건데 점점 그 주인공이 왜 이렇게 나랑 닮아있지라는 느낌. 처음에 되게 유명한 요리집의 아들이어서 막 완전 응석바지를 켰던 애인데 그 부모님이 실종되고 가게가 망해서 막 주방 말단 들어가서 구박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미미라는 중국인 여자애가 찾아와요. 정략 결혼 상대다. 근데 둘이서 이제 우리 둘이서 어떻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화정이라는 일식집이네. 화정을 다시 살려보자. 차근차근 막 만두부터 시작해서 볶음밥부터 해서 점점 성장을 해나가요. 아 성장캐구나. 네,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아버지랑 요리대에서 만나서 아버지를 이기고 둘이 결혼해서 미미라는 레스토랑을 차려서 애기도 낳고 산다 이런 느낌이 끝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원래 그래서 이 가게 이름 미미로 하려고 했어요. 네. 애정이. 네. 그때 그 중국인 와이프 그 여자 미미가 저희 와이프 같은 거예요. 저희 와이프랑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사귀어서 결혼까지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격인데도 와이프가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현실적인 말도 잘 해주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가고 있으면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살살살살. 네. 딱 그 여자애도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 남자애가 점점 실력이 발휘되고 있는데도 옆에서 조금씩 조언을 해주면서 옳은 길로 가게끔 잡아주는데 딱 저희 와이프 같더라고요. 아내분 말씀이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일요일이잖아요 오늘이.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식당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인기 많은 식당 같은 경우는 또 주말이 네.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는 원래 영업을 일요일은 안 하시는 네. 거죠. 예, 이렇게 좀 결정하시게 된 게 뭐 혹시 뭐 가족 때문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좀 집중을 하자고 생각했어요. 이게 펼쳐놔서 어지러워질 거면은 한 타임만 집중을 해가지고 빡세게 하고 끝내자.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에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서비스 타임을 잘 하는 거고 일요일 월요일 쉬는 거는 다른 요리사분들이 엄청 저는 혼내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쉬냐고. 맨날 혼나요. 막 철가방 형도 혼내고 누나도 혼내고 왜 이렇게 많이 쉬냐고. 근데 하루는 저를 위한 시간이고 하루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도 이틀을 쉬어야지 가족이랑 하루는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직원분들이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나 동훈이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닐까. 저희가 맨날 쉬지 혼나거든요. 않거든요. 좀 네. 쉬라고 저희가 네. 혼내는데 아니, 쉬는 날은 그러면은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하면서 주로 보내세요? 플레이스테이션. 네. 규영이랑 여러모로 좀 비슷한 게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네. 저도 쉬는 날 게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저보다 그 기질로 따졌을 때 저는 위험 회피 기질이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있거든요. 불안도. 그러다 보니까 좀 브레이크가 탁탁 잡히는 게 있는데 그 불안도가 좀 더 저보다 더 낮으셔서 브레이크 없이 탁탁탁탁 실행에 더 옮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까 영상 보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도움될 거라고 얘기한 게 저희 채널에 계신 분도 그렇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만 달리다가 번아웃 오고 이제 우울증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 확고하게 쉬는 시간, 가족과의 시간 가지신 게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불안하면 못 그러거든. 근데 아까 만화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쉬는 날 따로 빼신 것도 그렇고 가족에게 좀 두는 의미가 더 각별하신 것 같아요. 좀 그럴 만한 이유가 또 뭐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하면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이걸 봤을 때 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없다고만 말씀드리는데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걸 처음엔 무서워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가족을 돌보는 거는 그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위해 써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냥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냥 평범한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가족이 되니까 소중해진 거고 평범해진 거고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그냥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지금까지 좀 먹어본 음식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다시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고른다면은 어떤 음식을 고르시겠는지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시기에 어떤 식사였는지가 궁금하네요. 그쵸, 그 의미. 여름에 어머니가 오이지를 담가주세요. 제가 어머니 요리 평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건 너무 짜고 이건 너무 싱겁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이지는 제가 평가를 안 해요. 제가 평가하는 순간 엄마가 안 만들어줄까 봐. 그 정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름에 물 말아서 얼음 넣고 오이지 넣어서 이거 지금도 먹고 싶고 근데 여름만 기다려야 거 먹으려고. 그게 제 인생 음식인 것 같아요. 딱히 막 안 먹어본 거나 그런 거에 대한 욕구는 이제 많이 없어요. 돈을 내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여름이 되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제일 맛있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랑도 좀 비슷한 그런 또 느낌. 그 공통점을 좀. 저도 이제 그 뭐 아주 특별한 음식은 아닌데 어머니께서 고등어 구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고등어 구이를 저도 물 말아서 이렇게 하나 올려가지고 먹는 그게 저는 너무 맛있거든요. 네.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물 말아서 얘기가 나올 때 내적 친밀감 지금 억지로 좀 쌓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제 얼굴은 만취한 듯한 얼굴이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